예,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근무하는 김영석입니다. 예. 네, 퇴직 전에도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김미령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골든 에이징 포럼을 만드시고 특별히 창립 기념 포럼에 또 이렇게 발표를 부탁해 주셔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 혹은 이제 노인복지 분야에 계시는데요. 예, 저는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고령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또 그 한국 노년 교육학회라고 하는 그 단체 활동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초고령 사회 은퇴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짧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은퇴 교육은 은퇴와 관련한 우리나라 현황은 어떠며, 또 은퇴 교육과 관련한 현재 현황과 앞으로 은퇴 교육이 이 초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바라지만 또 막상 은퇴가 되면 또 피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가 갖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세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이제 그 이슈가 우리에게 크게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 특별히 수입이 줄어들다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일상을 조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사회적인 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주어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교육,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미리 준비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이제 이슈로 삼는 은퇴 교육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교육을 굳이 정의하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은퇴 이전에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나면 은퇴 이후에 또 앞으로 많은 남아있는 나의 은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제 준비하는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가 표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재무 설계, 연금 활용, 재취업, 창업 교육과 같은 경제적 분야에 많은 경우에 이제 몰려 있고요. 그 외에도 신체적인 건강이라던가 심리적인 건강, 또 사람과의 관계, 또 가족, 그다음에 여가 활용 이런 부분들을 은퇴 교육과 관련한 이제 주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은퇴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은퇴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첫 번째 이 표는 이제 그 55세에서 64세에게 여쭤봤습니다. 50세, 64세에게 이제 매년 통계청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가장 오래 일자리를 가졌던 그 직장에서 언제 그만뒀느냐. 그러니까 이 직장은 내가 많은 준비를 해서 간 직장이기 때문에 가장 봉급도 높고 직책도 가장 높고 안정적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게 50점 한 2세인가 3세였는데 드디어 2021년, 2022년에 40대로 내려왔습니다. 49.3세.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간값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 플랫폼도 이름을 서울 4050 서울런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많은 변화들이 40이라고 하는 이슈를 끌고 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도 이렇게 40대부터 벌써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첫 번째 퇴직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평균을 보면 65세까지 직업을 한 3-4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49세에 첫 번째 퇴직을 하고 65세까지 근 15년을 첫 번째 가졌던 직장보다는 더 봉급도 낮고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장에서 끊임없이 15년간을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큰 사회적인 이슈가 초고령 사회에 다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남겨져 있는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둔 이제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에서 그만둔 이유는 뭐 사업이 부진하던가 아니면 이제 조업 중단, 휴폐업, 그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 등으로 가장 오래 가졌던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퇴직과 관계없이 이제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반, 49.7%가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세, 79세의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냐? 68.5%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이든 경제적이지 않든 간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이제 일을 하려면 퇴직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이제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현실을 보면 이제 이게 좀 되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2021년 8월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창업 규모를 보면 5천만 원 이하가 근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을 갖고 소규모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80%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손해 볼 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6개월 미만으로 준비하신 분이 근 78%입니다. 그만큼 준비 없이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을 이제 준비하신다.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60세 이상의 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준비가 지금 미약한 상태로 어르신,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와서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은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재취업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2020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자가 1년 이상 근속하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이직일 3년 이내나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이제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해서 이제 진로 설계, 제일 밑에 보시면 취업 알선, 창업 교육 그 밖에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외주 업체들을 통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31개소, 예전에 이제 이게 이름이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일자리가 그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일자리 희망센터인데 이제 그거를 마침 올해 작년에 2022년에 중대한 일자리 희망센터가 너무 일자리에만 초점 맞춘 것 같아서 이름을 이제 내일센터, 이게 중의적입니다. 나의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투모로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에 내일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여러 가지 생애 경력 설계, 뭐 재취업 지원, 지자체 연계 특화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생애 경력 설계라는 것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재직자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구직자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가정, 심화 가정 이렇게 대부분 한 15시간, 그러니까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15시간 의무로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상담해주고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해주는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고용노동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이제 내고 계신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퇴직 준비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되게 체계적으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내시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준비, 은퇴 준비 교육을 하고 은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일예로 올해 이제 이제 그 정독 도서관, 서울 북부지사에서 함께 운영한 이제 일예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여기는 정독도서관이랑 주관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이건 이제 수시로 바뀌고 대부분 뭐 한 3일에서 4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아쉽지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은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 오늘 이제 창립 포럼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제 은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뭐 은퇴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어떤 것으로 삼아야 되느냐,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를 이제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력 전체성이고, 하나는 이제 경력 적응성인데요. 먼저 경력 정체성부터 말씀드리면, 경력이라는 게, 커리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일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커리어, 나의 경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의 경력이 뭔지 잘 아는 것, 그것을 이제 경력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직업이 끝나면 나의 경력이 마치 끝난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의 일을 찾아서 나의 경력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경력을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대학 이후에 뭘 졸업하고 그런 것들이 50대, 40대, 60대도 늦지 않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은퇴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력 전체성을 훈련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과거, 미래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의 장점과 약점이 뭐냐, 과거에 나는 어떤 일을 잘해왔고 어떤 일에서 의미를 가졌었다, 미래에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력 정체성이다. 이런 경력 정체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몇몇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대학교다 보니까 교사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퇴직 이전에 경력 전체성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력 적응성인데,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경력이다라는 거 아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경력을 갖고 수시로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경력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적절하게 나의 경력을 잘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관심, 통제력, 호기심, 자신감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을 이제 사비카스라고 하는 학자가 예전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더 알고 싶고, 어디에 자신감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퇴직 이전에 40, 50대부터 꾸준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이런 은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적인 측면으로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뭐 퇴직하기 10년, 20년 전에 하라 이런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퇴직보다 좀 멀수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무 아쉽지만 퇴직 준비 교육을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4050 서울런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인터넷에서 오픈을 했고, 또 50플러스 센터라는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한 10년 전부터 서울 50플러스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이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를 좀 벤치마킹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이제 50대 분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은데요. 단체를 조직하고 계시지 않은데, 이제 좀 더 이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좀 뭐 우리 이런 이제 골든에이지 포럼도 대표적인 민간단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퇴직 이전에 뭔가를 하려면 일하시는 중엔 바쁘시기 때문에 대면 교육 외에도 온라인 로 이제 녹화 수업이나 이제 실시간 대면으로 이제 실시간 온라인 관련한 이제 은퇴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퇴직하신 분들을 여쭤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런 50플러스 재단에 상담을 하러 가보면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이 은퇴 교육을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직업을 바꿔보지 않으신 분이 직업을 바꾸라고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자꾸 선입견, 노인분들은 이제 이런 걸 못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자꾸 벗어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 퇴직자분들을 이제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큰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으로 묶어서 은퇴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자영업자들, 기술직을 따로 모아서,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요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묶어서 하는 일반인 대상, 전체 국민 대상 은퇴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자기의 직업별로 모아서 은퇴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